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발달 장애인들에게 투표는 여전히 쉽지가 않은데요. 먼저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내일 유권자의 날을 앞두고 발달장애인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과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박경인 활동가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이승원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경인 활동가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이 발달장애인의 한 명으로 선거 때마다 투표하실 때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던가요? 저는 일단 공고물에 적힌 글이 너무 어려워요. 공고물로 후보자들의 공약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줄이거나 한자로 써서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어렵고 공약의 비교가 되지 않아서 어려워요. 누구를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20살 때 처음 투표하러 갔는데 그때 투표장이 잘못 찾아가서 투표장 앞에서 투표하는 걸 포기했어요. 제일 어려운 건 투표용지예요. 이름과 정당만 쓰여 있어서 이 사람이 누군지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시장만 뽑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투표소에 갔더니 다른 선거 보호자를 더 뽑아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후보자가 4명이고 생각해서 이 후보를 뽑았는지 하고 갔는데 투표용지가 엄청 길고 이름도 엄청 많은 거예요. 이럴 때 너무 당황스러워요. 또 투표는 칸이 너무 작아서 제 동료 중에는 손떨림이 심해서 칸 안에 도장을 찍기 힘들고 말하고 경우가 있어요. 저는 요즘에는 사전투표 많이 하는데 처음 사전투표에 갔을 때 관내라고 쓰여 있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당황하기도 했어요. 지금도 헷갈려요. 시작부터 조력이나 보조자가 투표 절차를 방법을 안내해주면 투표하는 과정이 좀 더 덜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투표소까지 가는 과정도 쉽지가 않았을 텐데 그 앞에서 포기하기까지 얼마나 막막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승원 국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이 발달장애인들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을 해오셨는데요. 이 발달장애인들이 투표할 때 어떤 점을 가장 불편해하던가요? 네, 앞서 경인 활동가가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조금만 첨부하자면 발달장애인에게 있어서 좀 낯선 환경, 이 투표소 장소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제 모의 투표를 많이 해봐야 된다. 근데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좀 형식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낯선 환경을 조금 더 익숙한 환경으로 바꾸는 데는 아무래도 모의 투표나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보강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좀 첨부될 것 같습니다. 네, 모의 투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줬으면 네네.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박경희 활동가님, 그렇다면 투표를 쉽게 하려면 어떤 도움이 있으면 좋을까요? 우리가 투표를 해야 하는 후보자들의 정책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정리된 절차나 정보를 쉽게 안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투표를 첫 경험이잖아요. 학교에 다닐 때부터 모의 투표를 해보고 어떤 동료를 선거들에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 건지와 후보들과 정책을 비교하는 방법을 배우면 제 생각에는 투표가 모두에게 쉬워질 것 같아요.
제가 참여했던 그린 투표 용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소송에 그린 투표 용지 대신에 투표 용구를 제공하고 고공공지 판결이 나오거든요. 정당이나 후보자의 사진이 들어간 투표 용지를 사용하면 어떤지 사진을 끄으면 했으면 기억해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말하는 그 조건들이 잘 마련되면 발달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투표 과정이 훨씬 더 쉬워지지 않을까요? 네, 국장님 실제로 이 장애인 단체들의 꾸준한 요구로 과거에 또 이해하기 쉬운 자료 그리고 네네. 그림 투표용지 이런 제도가 논의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10년 동안 가까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제 요구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건 좀 안타깝게 냉대였습니다. 꼭 하는 말이 법을 바꿔서 오라는 그런 얘기였고요. 그래서 우리 경인 활동가를 비롯한 우리 발달장애인분들이 스스로 원고가 돼서 저희 단체 인권 변호사들하고 지금 소송한 지 지금 3, 4년이 넘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소송을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차별구제 청구 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해하기 쉬운 자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아무래도 소송의 효과겠죠. 그리고 실제 그 이후에는 그린 투표 용지도 필요하다는 이제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요. 다만 좀 예산이 드니까 그린 투표 보조 용구를 대신 내년에 도입하라. 내년에 지방선거에. 근데 아쉽게도 선관위가 반대해서 지금 3심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발달 장애인들에 대한 권리 보장이 법정 투쟁으로 이어지는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자, 박경희 활동가님, 이렇게 법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나요? 피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제 동료들은 저보다 먼저 참여권에 대해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선거 때마다 선거위도 찾아가고 투표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니터링도 하고 기자회견도 있어요. 새벽에도 기다려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서 발달장애인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해요. 그림 투표용지를 만들어 달라는 소송을 원고인으로서 참여하면서 우리가 하는 요구가 참 중요하구나 더 많이 알리게 되고요. 그린 투표 용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할 수 있지만 정보는 꼭 글로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소송에 이겼을 때 이겼다 소리를 질렀거든요. 너무 기뻤어요. 인정받는 것 같았어요. 네, 이렇게 작은 성취들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민주주의는 모두의 한 표가 온전히 보장될 때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투표할 권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가 좀 더 촘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있습니다.